자, 일단 23번의 주제는 일단 소재가 이거예요.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감정 표현.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감정 표현이래요. 감정 표현이 문화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지. considerable, 상당히, 이게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얘가 주목할 만한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한이라고 그랬을 때는 works가 됐을 겁니다. 맞죠? 맞지? 근데 단수로 썼다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주목할 만한 작업. 이 정도. 또는 연구. 그런 의미가 되겠지? 오케이. 문화적인 심리학자들과 anthropologist라는 것은 인류학자들입니다. 인류학자들.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문화심리학자들, 인류학, 어이구, 이게, 정말 강의실 쓰고 나서 좀 잘 지웠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에 의한 주목할 만한 그런 작품이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단수라서 has라고 받고 있잖아. 그지? 대절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하고 인류학자가 연구한 걸 보면 뭘 보여주냐 이렇게 가볍게 해석해도 된다고. 뭘 보여주냐? There are indeed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뭡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이를 바라보세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어떤 차이? large, 엄청난. 때때로 상당히 놀랄만한. 됐죠? indeed는 참으로 정말로 이런 의미를 갖는 감조 표현. 커다란 차이, 때때로 놀랄만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의 차이입니까? 단어, 그리고 개념에서의 차이예요. 됐죠? 단어와 개념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와 개념이 되겠죠. 오케이? 목적어가 없으니 당연히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맞죠? 됐은요. 오케이? 근데 뭘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단어와 개념이냐?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감정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와 개념. 됐지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와 개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 개념,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서 나왔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Draw out the expression. 이런 감정을 끌어내는. draw out이 끌어내답니다. 특정한 감정 표현을 끌어내는 상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감정을 느끼는, 끌어내다가 뭐예요? 느끼게 만드는 거죠.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상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 오케이. 이런 겁니다. 자,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나 개념의 차이도 있고,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상황도 차이가 있어. 문화마다 라는 뜻이잖아. 서로 다른 문화마다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 개념 차이가 있고,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감정을 끌어낸다라는 게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한 상황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됐어요. 그러나 필자가 주장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장 나와버렸죠. 그러한 데이터는, 이 데이터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여러분들 당황스러울 텐데,
이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단어나 개념, 상황들을 뜻하는 거예요. 됐지? 오케이. 단어, 개념, 상황을 전부 데이터라고 어디 있어요? 지칭하는 거라고요. 되셨어? 얘네들이 정확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다른 문화가 다른 감정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어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희노애락도 다른 건 아니란 얘기야. 희노애락이라는 감정 그 자체는 똑같아. 이해하셨어? 다른 문화가 다른 감정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거야. 희노애락은 갖는다는 거야. 감정은 똑같아. 모든 문화가 가지는 감정, 희노애락은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감정이라는 것을 여긴다면, 여기다네 감정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는 거야? central, 중심적인, neurally, 신경적으로, 신경세포들이 신경적으로 시행된 상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머리의 신경세포들에 의해서 중추적이고 신경적인 이런 세포들에 의해서 시행된 상태라고 우리가 감정을 여긴다면 이런 뜻이야. 즉 중추적인 신경계에 의해서 실행되는 상태. 무슨 말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들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감정 아닙니까? 그죠? 마음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중추신경계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감정이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감정을 이런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 그 자체는 똑같다. 감정 그 자체는 똑같다. 모든 문화가 다 희노애락을 느낀다. 왜? 머릿속에서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실행되는 상태가 감정이니까. 이해하셨어?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나 개념이나 상황은 다를 수 있잖아.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이라는 근본적 감정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컬러 비전이라고 해서 지금 이걸 색을 식별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색 식별.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색 식별이라는 게 왜 나오는지 전 진짜 모르겠거든요. 영상 강의를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만 다 색 식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좀 제껴두고요. as4라는 것은 무엇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say라는 것은 예를 들어야 as4는 무엇에 있어서니까 예를 들어 색을 식별하는 것에 있어서. 됐죠? They just say that. 그들은 말해줄 뿐이다. 대절을. 여기서 they가 뭘까요? 감정들입니다. 감정들은 뭘 말해주는 것이죠? 잘 보자고. 자, 색을 식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란 얘기인데 감정들은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똑같은 내면의 처리의 구조. architecture, 건축물. 건축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구조물도 되는 거니까 이것은 구조라고 보십시다. 똑같은 내면의 처리 구조. 인간은 마음으로 느끼고 머릿속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뇌에 있는 중추신경계에서 저기 한대잖아. 뭐 이렇게 바빠 또? 우리 핸드폰 치워. 빨리. 공부할 땐 공부에 집중해. 여기가 좀 어렵다고. 세계 식별이 왜 나오는지 지금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또 소설을 써야 돼. 너희들 이해시키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이거? 왜 세계 식별이 나오는지 얘기해 주셨어? 안 해주셨지? 그지? 그치? 필기한 거 있어 지금 우리? 왜 세계 식별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지금 소설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감정을 식별하는 처리의 구조는 똑같아요. despite는 무엇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니까 명사구가 나온 겁니다. 맞죠? in spite of라고 써도 되고.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들, 뜬금없이 나와 있는 표현들, 얘 때문에 우리가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
하지만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대충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 해설하는 선생님들도 대충 넘어갔단 말이야. 컬러 비전이라는 것, 세계 식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어. 자, 그러면 뒤를 먼저 좀 보고 나서 소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그런 구조물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석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분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느냐. 됐죠? how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주어 자리 아닙니까? 의문사절이 주어 자리예요. 그래서 단수로 받았어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According to culture, 문화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말해주는 것. 1번 대절, 2번 대절이에요. 됐죠? 오케이. 감정이 말해주는 것은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은 우리에게 말해줄 뿐이다. 대절을. 첫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범주화하고, 그 다음에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지, 이게 문화마다 되게 다르다는 얘기다. 여기서 대의가 뭘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 이걸 선생님이 감정이라고 화살표 쳤죠? 죄송해요. 얘를 데이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냐. 이 데이터는 뭐였습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나 개념들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들을 내가 데이터로 보자 그랬었는데, 이것들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1번, 2번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면의 처리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범주화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되게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해석하고 범주화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문화마다 달라요. 이걸 말해주는 게 이 데이터들이란 얘기야.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잘 봐요. 마치 우리가 색을 식별하는 것처럼, 색을 식별하듯이, 잘 봐. 우리는 색을 식별하는 똑같은 처리 과정을 모두 가지고 있어. 맞잖아? 색이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전기적 신호로 얘를 해석하는 게 색깔이지. 맞지? 이런 것처럼 감정 또한 우리가 걔네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범주하고 어떻게 이름 붙이는지, 이건 문화마다 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 그러니 얘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럼 해석이 정말로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아셨죠? 갑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얘예요. 되셨어? 우리가 감정을 해석하고 감정을 범주화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문화마다 다르며, 또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문화에서 뭘 배우죠? 사회적 맥락을 배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말이야, it is appropriate, 적당하다라는 것이 뭐가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즉 요것은 가주어, 얘가 진주어입니다. 됐죠? 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특정한 문화 안에서 사회적인 맥락들, 사회적인 상황들이 되죠. 이 사회적인 상황들은 어떤 거지? 얘를 외우로 써도 될 것 같아. 왜? 전치사 강형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니까. 맞죠? 오케이. 이게 적당하다, 이걸 배우는 거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잘 봐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장례식장, 토고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장에서 얘네들은 춤추면서 노래 불러요. 아십니까? 그쵸?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는 같이 춤추고 노래 불러주는 겁니다. 맞지? 근데 그것이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이해하셔?
근데 건호야, 우리나라 장례식장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하셨어?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한 사회적 맥락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춤추고 노래하는 게 적합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건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 나와 있는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그들이 쓰고 있는 단어라든지 그들이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한테 사회적인 어떤 맥락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맥락을 배울 수 있다고. 감정 표현하는 게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 그런 맥락을 우리는 배울 수도 있다. 자, 특정한 문화마다 감정 표현이 적합하냐 아니냐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왔어요. 필자가 또 자기 주장하죠. 감정 상태 그 자체는 이렇게 강조용법이네요. 오케이. 감정적인 상태들 그 자체는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상당히 invariant가 뭐죠? 다양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invariant 단어 설명 좀. 어디 있냐? 네. 다양하지 않다. 즉 불변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은 없다라는 거죠. 문화를 가로질러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정 그 자체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보세요.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맥락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 저 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어디 있어요?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들이 쓰는 단어라든지 그들이 쓰는 어떤 감정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적당한 맥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뭘 배울 수 있어요? 얘가 1번 내용이죠. 배우는 1번 내용.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범주하고 어떻게 감정을 이름을 지을지. 됐죠? 또 감정을 표현하는 적당한 맥락인지 아닌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에 따라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상태 그 자체는 변함없다. 왜요? 희노애락은 똑같다. 아까 했던 얘기 아닙니까? 감정 그 자체는 똑같다. 이해하셨어요? 이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여기서. 맞지? 문화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라든지 그 다음에 개념이라든지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이건 다 다를 수가 있어. 하지만 희노애락 그 자체는 똑같다. 됐어? 감정을 표현하는 적당한 맥락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범주화하고 이것도 배울 수는 있으나 희노애락 그 감정 상태 그 자체는 똑같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맞아. 문화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맥락이나 단어나 개념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으나 감정 상태 그 자체는 불변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필자가 지금 2개 주장했어. however에서 주장한 것만 따져도 필자의 생각이라고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나 이런 데이터들이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감정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중추신경계, 뇌의 신경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감정을 생각한다면 똑같다. however 4번 문장도 똑같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in a sense, 어떤 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Think of a basic, culturally universal emotion set that is shaped by evolution and implemented in the brain. 이거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기본적이고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유니버셜한 보편적 감정들이에요. 감정의 세트니까. 감정 세트. 얘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진화에 의해서. 그리고 시행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뇌에서. 됐죠? 기본적이고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들, 얘를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런 감정
하지만 the link야. 연결이에요, 연결. 뭐와 뭐 사이의 연결이죠? 그런 감정 상태와 얘가 A고요. and 얘가 B예요. 그리고 and 얘가 C예요. 됐죠? 그래서 뭐와 뭐 사이의 연결이냐면 건호야 그런 감정 상태와 자극, 행동 됐죠? 그리고 다른 인지 상태입니다. 됐나요? 얘네들 사이에 그런 연결들이 되셨어. 이게 주어잖아. 연결들이 됐어? 감정 상태와 자극이나 행동 그리고 다른 인지 상태의 연결들이 are 동사고요. 수일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수일치. 플라스틱 이게 뭐냐? 플라스틱처럼 딱딱 그게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쉽게 녹아요. 그래서 바뀌기 쉬운이란 뜻입니다. 됐죠? 그리고 수정될 수 있어요. modify가 수정하다니까 이건 수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배움으로써 뭘 배움으로써? 구체적인 문화적 맥락 안에서 학습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되셨죠? 자, 진화에 의해서 형성되어 두뇌에서 실행되는 기본적인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 모음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감정 상태와 자극 행동 그리고 다른 인지 상태 간의 연관성은 바뀌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됐지? 이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문화마다 감정을 나타내는 자극 행동, 인지 상태 간의 연관성 굉장히 다를 수는 있어.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학습을 통해서 뭐랄까 수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마다 굉장히 표현하는 방식이나 개념이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희노애락 그 자체는 똑같다. 맞죠? 그쵸? 맞지? 우리가 그 문화에 가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고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자 문화적으로 구성된 표현이 되죠. representations는 표현입니다. 감정 표현. 요게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글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표현 방식은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감정 그 자체는 똑같다. 그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구성된 표현 방식이잖아, 감정이. 맞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번쯤 써보세요. Culturally constructed representation of emotions. 요거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아셨나요? 그리고 여기에 소재에 내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감정 표현이라고 적혀 있죠. 됐지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감정 표현, 언어, 그 다음에 개념, 사회적 상황은 다르다. 됐죠? 문화마다 다르다. 그러나 감정 그 자체, 희노애락 그 자체는 똑같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특정 문화 상황 속에 들어가면 있으면 학습을 통해서 걔를 수정할 수 있고, 맞죠? 문화마다 다르게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글 전체에서 필장하고 싶은 말이 될 거예요. 알았습니까? 문화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나 개념이나 사회적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 희노애락 그 자체는 똑같아요. 특정 문화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걔네들을 수정하고 그 문화에 맞게끔 적용 가능하다. 문화에 맞게끔 적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셔야 되겠네요.